바닥에서 자라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난 원신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한국 파트너가 제안했어요. 온돌의 진가는 바닥에서 주무셔야 하십니다. 격렬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15년간 그를 괴롭힌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국 생전 처음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5년 만에 지팡이 없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식 온돌 레지던스 입주 경쟁률 340대 1. CNN 긴급 특집 방송. 뉴욕 최고 엘리트의 자존심을 꺾은 한국 온돌.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라고요? 거기 북한 바로 옆 아닙니까? 뉴욕 5번가 최고급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의 VIP룸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8명의 월스트리트 회장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꼬리를 올렸죠. 하지만 왼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이었어요. 저는 로버트 스털링입니다. 스털링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회장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투자은행입니다. 하버드를 나와 45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일했고 맨해튼 5번가 펜트하우스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었어요. 67세인 지금도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9명의 회장 중 1명입니다. 하지만 제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15년간 극심한 통풍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매일 아침 진통제를 먹고 매일 밤 통증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분기별 만찬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투자은행 회장들만 모이는 자리죠.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김태준이라는 한국인 사업가였어요. 삼성전자 전 부회장 출신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논의하러 뉴욕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겁니다.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거래는 서울 본사에서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그러니 서울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골드만삭스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거래는 항상 뉴욕에서 하는 거라고 말했죠. 우리가 중심이고 상대방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김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800억 달러 거래를 서울에서 하자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를 말이죠. 특히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요. 온돌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서 발부터 몸을 데운다고 했습니다. 5,000년 전통 기술이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5,000년 동안 바닥이나 데우고 계셨다는 말씀이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JP모건 회장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바닥 난방이 있었다고 했죠. 하이포코스트라고요. 하지만 그건 2000년 전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70년 전 우리 미국이 구해준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때 우리 군대가 참전했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에게 난방을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김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로버트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미국은 한국 전쟁 때 도움을 줬다고 했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 회장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경험도 해보지 않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험이요? 바닥 난방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김 회장님, 저는 67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뉴욕에서 나고 자랐고 하버드에서 공부했으며 전 세계를 다녔어요. 제가 뭘 더 경험해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왼쪽 발목에서 극심한 통증이 터져나왔어요. 마치 누군가 망치로 관절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비명을 참아야 했거든요. 월스트리트 회장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로 오십시오라고요. 그리고 제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거래 조건을 회장님께 유리하게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그리고 뭔가 확신에 차 있었죠. 좋습니다. 제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어요. 서울로 가죠. 하지만 김 회장님, 제 예상이 맞다면 거래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왜 그렇게 자신 있어 보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차가 맨해튼 5번가 펜트하우스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줬지만 저는 쉽게 내릴 수 없었어요. 왼쪽 발목이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통풍 발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건물 입구로 걸어갔어요. 5개의 대리석 계단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5초면 올라가는 거리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발목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렸습니다. 2분이 걸렸어요. 두 번째 계단은 3분이 걸렸죠. 세 번째 계단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장을 쳐다봤어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긴 계단이었습니다. 10분이 걸려서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 캐서린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제 걸음걸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심해졌군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15년간 제 통풍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였습니다. 처음엔 걱정하고 위로했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녀도 지쳐갔죠. 괜찮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거실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는데 구두 밑창을 통해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11월 뉴욕의 냉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소파에 앉으려는데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제발 병원 좀 가세요. 이번 주에만 4번째예요. 제 이름은 로버트인데 그녀는 가끔 제 중간 이름을 불렀어요. 화가 났을 때였죠. 캐서린, 그만하게. 제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배웠습니다. 제가 아플 때 더 신경질적이 된다는 걸요. 저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었습니다. 왼쪽 발목이 평소보다 2배는 부어 있었어요. 양말을 벗자 피부가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졌죠. 캐서린이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제 발목에 올려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회장은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통풍은 1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끔 발목이 아픈 정도였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악화됐죠. 지금은 한 달에 4-5번씩 발작이 옵니다. 의사들은 요산 수치가 높다고 했어요.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저녁 10시쯤 침실로 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누웠지만 발목 통증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 출장을 취소할까? 하지만 800억 달러 거래였어요. 우리 은행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통증이 발목에서 종아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냈어요. 의사가 처방한 강한 약이었죠. 하루 권장량은 2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알을 먹었어요. 물 없이 삼켰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서는 순간 왼발을 디딜 수 없었어요. 체중을 실으려는 순간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어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10m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67세 남자였습니다. 흰머리가 반이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빛이었어요. 고통에 지친 눈빛이었죠.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캐서린이 잠결에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자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통제가 듣기 시작하며 몸이 나른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발목이 아팠어요.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때문이었죠.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었어요. 서울 출장권을 보고해야 했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침 식사는 거르기로 했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캐서린이 커피를 내줬어요. 서울 출장 언제 가세요? 다음 주 월요일. 몸 상태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3일만 참자고요. 서울 가서 거래만 끝내고 바로 돌아오자고요. 그리고 다시는 김태준 그 사람의 제안 따위 듣지 말자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제 모든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걸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1등석이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좌석을 아무리 눕혀도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없었거든요. 발목은 계속 욱신거렸고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김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로버트 회장님. 김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왼손으로 옮기고 짧게 악수했어요. 피곤하시겠습니다. 호텔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침대에 눕고 싶었거든요. 차가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적이었죠.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강은 넓었어요. 양쪽으로 조명이 화려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보다 넓어 보였어요. 회장님,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 대신 제 집으로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제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보시죠. 호텔보다 편하실 겁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자라고요? 그것도 비즈니스 파트너가요? 김 회장님, 저는 호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보시기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제가 동의했었거든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었지만요. 온도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김 회장이 덧붙였어요. 그래야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온돌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닥 난방 말씀이죠? 네, 5000년 한국 전통 기술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5000년 동안 바닥이나 데우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김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말했어요. 저는 67년을 살았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자랐고 하버드를 나왔으며 전 세계를 다녔어요. 바닥 난방쯤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이포코스트라고 하죠. 하지만 그건 2000년 전에 사라진 기술입니다. 비효율적이었으니까요. 김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로버트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험도 해보지 않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험하라고요? 김 회장님, 제가 뭘 더 경험해야 합니까? 저는 반문했어요. 전 세계 최고급 호텔에서 잤고 유럽의 고성에서도 묵었습니다. 바닥 난방 따위가 특별할 게 뭡니까?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판단하시죠.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거래 조건을 회장님께 유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죠.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거래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강남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30층은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서 있었죠. 여기가 제 집입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맨해튼의 아파트와 비슷했죠.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김 회장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회장님도 신발을 벗어주세요. 한국에선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요? 집안에서요? 하지만 그의 집이었죠. 어쩔 수 없이 구두끈을 풀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었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균형 잡기도 어려웠고요. 김 회장이 지팡이를 받쳐줬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 없이 구두를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발바닥을 감쌌어요. 아니, 감싼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발을 담근 것 같았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게 온돌입니다.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김 회장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따라 걸었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했습니다. 13시간 비행으로 차갑게 식었던 발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거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창이었고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바닥이었습니다. 따뜻한 나무 마루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내일 아침이면 다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제 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김 회장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파 대신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발바닥에 온기가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였어요. 하지만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아 있었죠. 양말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김 회장의 부인이 알렸어요. 식탁으로 이동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13시간 비행으로 얼었던 발가락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 중에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바닥이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따뜻하긴 하네요 라고요. 온돌입니다.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죠.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 텐데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낮은 온도로도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식 중앙난방은 높은 온도의 공기를 순환시키지만 온돌은 복사열로 직접 몸을 데웁니다. 저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김 회장이 침실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도 바닥이 따뜻했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침대가 보였어요. 킹사이즈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침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편히 쉬십시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식사하시죠. 그가 나가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방도 바닥 난방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벽에 있어요. 김 회장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매트리스였습니다.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아 있었죠. 양말을 벗어봤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온기가 직접 피부에 닿았습니다. 차갑던 발가락이 녹아내렸죠. 욕실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침대는 편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만 따뜻했어요. 등과 어깨는 이불의 보온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바닥의 온기가 침대 위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발목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거든요. 13시간 비행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바닥에서 주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온돌의 진가는 바닥에서 주무셔야 아십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침대는 바닥과 거리가 있어서 온돌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불을 깔아드릴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자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바닥에서 잤습니다. 김 회장이 덧붙였어요. 온돌 문화죠. 김 회장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67년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바닥에서 잔 적이 없어요. 침대에서 자는 게 문명인입니다. 바닥에서 자는 건 원시인이죠.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경험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라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바닥에서 자라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발목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냈죠. 하나를 먹었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발은 따뜻한데 등은 차가웠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죠. 새벽 2시쯤 되자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발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온몸이 이 온기에 감싸인다면 어떨까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원시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통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 2알로도 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여분의 이불이 있었어요. 꺼내서 바닥에 펼쳤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실험 삼아서라고요. 바닥에 누웠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이불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처럼 푹신하진 않았지만 딱딱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먼저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어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등을 내렸죠. 따뜻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누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기가 몸 전체를 감쌌어요.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뒤꿈치까지요. 67년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침대에선 발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바닥에선 달랐습니다. 온몸이 따뜻했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제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등 뒤로 전해지는 온기가 근육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5년간 굳어있던 허리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왼쪽 발목을 움직여봤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조금 덜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참을만 했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춥지 않았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몸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뉴욕 펜트하우스에선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웠는데 말이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턱이 느슨해졌죠. 13시간 비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통증 때문에 밤에 서너 번은 깼거든요.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었죠.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몸 상태부터 점검했어요.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 허리 순서로요.
왼쪽 발목을 움직여 봤습니다. 뻣뻣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통증은 미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기도 전에 욱신거림이 느껴졌어야 했죠. 오른쪽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아팠던 무릎이 거의 괜찮았어요. 허리를 틀어봤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15년간 경직돼 있던 허리가 말이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월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갔고 허리가 버텨줬어요. 일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지팡이부터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지팡이를 잡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섰죠. 체중을 왼발에 실었습니다. 발목이 버텼어요.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오른발로 한 걸음 내딛었어요. 무릎이 움직였습니다. 침실에서 욕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67세 남자였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의 고통에 지친 눈빛이 아니었어요. 세수를 하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실 구석에 지팡이가 서 있었어요.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나왔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지 않았어요.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김 회장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그의 시선이 제 빈손을 향했습니다. 지팡이가 없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김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라고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식이었어요. 밥과 미역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 상태가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순 없었어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온돌 효과입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바닥에서 주무시니까 전신이 따뜻해졌을 겁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되죠. 특히 관절염이나 통풍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진통제 효과일 겁니다라고요. 어젯밤에 진통제를 드셨습니까? 김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알 먹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통증 없이 걸었어요. 지팡이 없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 없었어요. 소파에 앉으려다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제처럼요.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자 온기가 느껴졌어요. 뻣뻣했던 무릎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서울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거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김 회장과 계약서를 검토하고 조건을 논의했죠. 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건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김 회장 집 바닥에서 잤어요.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67세 월스트리트 회장이 바닥에서 자다니요. 하지만 아침마다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침실 구석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흘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 회장이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온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나쁘지 않았다고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뉴욕에도 한국식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사흘간 머물렀던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죠.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등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그리웠죠.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서린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제가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지팡이는요? 필요 없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캐서린이 물었어요. 서울이 어땠냐고요? 저는 괜찮았다고만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잤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맨해튼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계단을 올라갔어요. 5개의 계단이었죠. 지팡이 없이 올라갔습니다. 놀라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10분이 걸렸던 계단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밑창을 통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냉기였지만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천장의 난방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답답하고 발은 차갑더군요. 서울에서 느꼈던 균형 잡힌 따뜻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을 먹고 침실로 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어요. 평생 자던 침대였죠.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고급 침구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했어요. 하지만 등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순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 서울의 그 따뜻한 바닥이 생각났거든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왼쪽 발목에서 익숙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새벽 1시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냈어요. 하나를 먹었죠. 서울에선 사흘 동안 단 한 알도 안 먹었는데 말이에요. 30분이 지났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더 먹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67년을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서울의 그 따뜻한 바닥이요. 67년 인생에서 단 사흘 경험한 게 전부였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등이 차가웠고 발목은 아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뉴욕 한국식 온돌 아파트라고 입력했죠.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뉴저지 팰리세이즈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레지던스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설명을 읽었죠. 전세대 온돌 시스템 적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미친 건가? 바닥 난방 때문에 맨해튼을 떠나겠다고. 하지만 발목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선 없었던 통증이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따뜻한 바닥이 나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어요. 지팡이를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사흘간 손대지 않았던 지팡이를요. 욕실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고통에 지친 눈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죠. 캐서린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기로요.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요. 67년 인생을 바꾸기로요. 부동산 중개인과 만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맨해튼 최고급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중개인이었죠. 뉴저지 팰리세이즈 한국식 레지던스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스털링 회장님이 뉴저지를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차로 40분이 걸렸습니다. 허드슨강을 건너 뉴저지로 들어갔어요. 팰리세이즈 절벽 위에 현대식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30층 규모였죠. 모델하우스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벗었습니다. 맨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통창으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인테리어는 현대적이었죠. 펜트하우스만큼 넓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온기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감쌌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제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대답했어요. 1,400만 달러라고요. 펜트하우스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당황했어요. 다른 곳도 더 보시지 않겠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했어요. 캐서린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파는 것이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가 펜트하우스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지시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월스트리트 동료들이었죠. 골드만삭스 회장이 제일 먼저 연락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펜트하우스를 파는 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인가?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긴급 만찬이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JP모건 회장의 맨해튼 타운하우스였어요. 월스트리트 회장 9명이 모두 모였죠. 저는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동료들은 놀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댔던 제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골드만삭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뉴저지 한국식 레지던스로 이사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얼굴을 쳐다봤죠. 한국식이라고? JP모건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온돌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 표정이 진지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로버트, 정신 차리게. 골드만삭스 회장이 말했어요. 자네는 67년을 맨해튼에서 살았어. 월스트리트의 상징이라고. 그런데 뉴저지로 간다고? 바닥 난방 때문에요? JP모건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설마 침대도 버리고 바닥에서 잔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요. 거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67세 월스트리트 회장이 바닥에서 잔다니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자네 주치의는 뭐라고 하던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온열 효과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요. 관절염과 통풍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67년 명예를 버릴 순 없네. 골드만삭스 회장이 고집했어요. 월스트리트가 자네를 뭐라고 하겠나? 바닥에서 자는 회장이라고 비웃을 걸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15년간 통풍으로 고생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죠.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팡이 없이 걷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통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자네 가족은 뭐라고 하던가? JP모건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캐서린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뉴저지 레지던스 계약, 그리고 오늘 만찬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캐서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통증이 없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간 단 한 번도 진통제를 먹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5년간 제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였어요. 그럼 이사하죠.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었어요. 다음 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이클과 데이비드였죠. 둘 다 30대 후반이었고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저지로 이사한다고요.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우리 가문이 67년간 지켜온 펜트하우스를 파신다고요? 바닥에서 주무신다고요? 데이비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보다 건강이 먼저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어요. 5살 손자 제이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이미가 제 다리를 안았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통풍 때문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제이미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7년 인생에서 남들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안 아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한국식 레지던스 28층이었어요. 매일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67세 월스트리트 회장이요.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팡이는 창고에 넣어뒀어요. 아마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겁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였죠. 주치의 제임스 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지난주 정기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죠. 박사는 의학저널에 사례를 보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캐서린도 달라졌어요. 그녀 역시 만성 냉증이 있었는데 온돌에서 지내며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용 양말을 3겹씩 신던 습관이 사라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골드만삭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방문해도 되겠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남의 집에서 신발을 벗는 건 처음일 거예요. 하지만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이었죠. 이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온돌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바닥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로버트, 자네 정말 여기서 사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한 달째입니다. 바닥에서 자고. 네. 그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앉아보시죠. 제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바닥에 앉았어요. 다리를 쭉 뻗었죠. 온기가 허벅지 뒤쪽을 감쌌을 겁니다.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그도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돌아가기 전에 그가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이 아직 진행 중인가?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맨해튼 타운하우스를 매물로 내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 32층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JP모건 회장이 방문했고 그 다음은 시티그룹 회장이었어요. 월스트리트 동료들이 하나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의 놀라움이었죠. 3개월이 지나자 맨해튼 펜트하우스 7채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모두 제 동료들이 소유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뉴저지로 이사했죠.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최고급 주택들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동시에 팰리세이즈 한국식 레지던스 입주 문의가 폭주했어요. 입주 대기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건설사는 롱아일랜드에 새로운 단지를 짓기 시작했죠. 입주 경쟁률이 34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먼저 기사를 냈어요. 맨해튼 엑소더스 월가 엘리트들의 대탈출이라는 제목이었죠. 뉴욕타임스도 따라왔습니다. 바닥혁명 침대를 벌인 월스트리트라는 특집을 실었어요. 그리고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온돌이 월스트리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촬영팀이 집에 왔습니다. 리포터는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67년 명예를 버린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카메라가 제 걸음걸이를 담았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을요. 리포터가 놀라워했어요. 자료조사에서 제가 15년간 통풍으로 고생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캐서린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감사하다고요. 남편이 고통 없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미국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죠.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온열 난방이 관절염과 류마티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뉴욕시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주택 건설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신축 건물의 바닥 난방 옵션을 권장하는 방안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손자 제이미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 바닥이 따뜻해요. 제이미가 말했습니다. 응, 따뜻하지.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뉴욕 레스토랑에서 김태준 회장을 만났던 그날 밤을요. 한국, 거기 북한 옆 아니냐? 라고 비웃었던 제 모습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경험도 하지 않고 판단했었죠. 손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안다고요. 넓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통증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67년을 살았던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뉴저지의 따뜻한 바닥 위에요.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움직이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어요. 침대를 버리고 바닥으로 향하고 있죠. 5000년 한국의 지혜가 월스트리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치유하고 있었던 겁니다.